침묵을 거부하는 탐사선 만약 우주가 무관심하다면 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까?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의 무대를 만들어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위안 어린 믿음을 품어왔습니다. 차갑고 고요하며 비인격적인 광활한 우주는 우리의 질문, 우리의 공식, 우리의 신화를 위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7년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미묘하지만 동시에 충동적인 인류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시면으로 지시, 음악, 이미지, 목소리, 그리고 약속을 담은 인공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보이저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그저 무시되는 게 아니라 환영받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 도발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이저는 단순한 과학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도 수신자도 확실하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과학으로 합리화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나사는 보이저를 지치지 않는 탐험가로 설계했지만 깊숙한 곳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다에 던져진 병에 증인을 찾는 종의 상징적인 DNA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저 호의 궤적이 천체 물리학 계산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보기 드문 천문학적 우연의 일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태양계의 내거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었기에 보이저호는 그 중력장을 이용하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176년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주의 부름처럼 느껴지는 간격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려면 용기, 그리고 어쩌면 어느 정도 무모함이 필요했습니다. 인공사절이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고대 한계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하나우리는 태양권 너머로 무언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별의 빛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알려진 규칙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곳 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한 일은 과학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법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의 침묵의 자매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느리고 사색에 잠긴 채 기체 거상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더 빠르고 직선적으로 미지의 세계로 발사되었습니다. 두 보이저 모두 골든 레코드를 싣고 있었습니다. 55속의 언어로 된 인사말, 지구 자연의 소리, 우리 일상생활의 이미지, 그리고 DNA 구조가 담긴 금도금 구리 디스크였습니다. 우리를 알고 혹은 우리를 찾아달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처음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술, 맥락, 그리고 듣고, 이해하고, 응답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공식 과학계는 이 점에 대해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주된 목표는 과학적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기장을 측정하고 입자를 감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메모와 비밀 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된 적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대응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탐사선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플루토늄 열전 발전기로 구동되는 탐사선은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신호를 계속 방출했습니다. 몇 년밖에 버티지 못할 예정이었던 임무가 반세기짜리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탐사선의 회로를 부식시켰지만 탐사선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탐사선이 더 멀리 나아갈수록 지구는 더욱 열렬한 관심으로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저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서 공식적으로 성간 공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인공물도 닿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플라즈마는 더 밀도가 높고 입자는 더 공격적이며 고요함은 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공허 속에서 뭔가 다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플라즈마 밀도 측정에 작은 이상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는 급격한 변동이었습니다. 둘째, 자기장의 변동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움직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탐사선 근처를 지나가지만 빛이나 열을 방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주변 공간을 왜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라디오와 플라스마 데이터에서 변환된 진동입니다. 때때로 들리는 낮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소음입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듬 패턴으로 돌아왔다. 과학자들은 이 변주곡들을 음파로 변환하여 패턴을 찾았고 그 결과 반복, 대칭, 그리고 의도적인 멈춤을 발견했다. 몇 년 후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구절에는 알려진 수학적 수열과 유사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열, 소수, 그리고 기억했다. 언어, 공식적으로는 무작위 소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있습니다. 메모 내부 보고서와 전직 직원들의 증언은 또 다른 해석을 시사합니다. 한 통신 엔지니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펄스 사이의 침묵이 펄스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을까? 멈춤, 부재, 기호 사이의 공간. 이 부재는 규칙적일 때 된다 메시지 자체. 보이저는 수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무엇 다시 말하지만 말이나 이미지의 형태가 아니라 구조, 행동, 의도의 형태로 만약 우주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는 법을 전혀 몰랐다면, 더 나쁘게도 누군가가 항상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면, 노후된 회로와 떨리는 안테나를 가진 보이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베일을 뚫고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민감한 세포막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맹인처럼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경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답한 사람 있나요? 곧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패턴을 지닌 신호, 의도를 지닌 침묵, 그리고 나사의 복도를 가르는 가설, 즉 보이저호가 여정을 마치고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닌 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했을 뿐만 아니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코 듣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언어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아무런 소리도 물리적인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묘한 잔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감지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동, 예감.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국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보이저호를 통해 세계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주적 규모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탐사선을 심연으로 던져진 사자, 인사와 희망을 전하는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불안한 질문은 누가 그 탐사선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 즉 줄과 청구서, 일상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결이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운걸거리는 기관차 소리, 기계음, 반복되는 일상. 늘 반복되는 일상. 그런데 예고도 없이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문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암호 조각, 상징. 기억나지 않지만 마치 당신 것 같은 무언가의 메아리. 당신은 무시합니다. 어쩌면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한 후 기록하기 시작한 신호를 대략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명확한 메시지도 지시사항도 아니었습니다. 패턴, 리듬, 의도적인 침묵,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범한 순간에 들려오는 엉뚱한 메시지처럼
그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도 보이저입니다. 우리 몸은 탐침과 같습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배출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신호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눈빛, 말, 게시물, 요청 등 무언가의 보답을 기대하며 기다림이 해되다. 아니면 적어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짧고 차가운 답장을 보고 마음속 어딘가에 답장이 오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았다 보이저의 데이터 속에서 맥박처럼 고동치는 좌절감과도 같다. 어쩌면 지성체가 응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으로? 침묵으로, 순환으로.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만약 우주가 단어로 말하지 않고 리듬으로 말한다면 어떨까? 우연을 거스르는 우연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정확한 구절이 담긴 라디오 노래. 자동차 번호판, 시계, 꿈속에서 며칠 동안 반복되는 숫자. 우연일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더 큰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미묘한 언어, 다른 질서의 소통. 그리고 보이저호처럼 우리는 오직 어떤 것만 듣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다. 하지만 대답하는 듯한 침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이저의 신호를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펄스 사이에 규칙적인 멈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확한 멈춤이었습니다. 마치 반대편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할지 보고 싶었어. 철학이 과학에 스며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침묵은 거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관계 속에서, 애정 속에서, 우주 속에서 말하지 않은 것에 귀 기울이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보이저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신호를 받았지만 무시하기로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불편함, 당신이 무시했던 부름,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공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았던 직감. 하지만 나사조차도 이러한 징후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면 엔지니어들은 실패를 고려하고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능이라는 단어를 속삭이는 상황. 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계속 가장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메시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리 없는 질문들, 질문보다 먼저 도착하는 답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을 무시할수록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에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저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여행하는 탐사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미지의 세계로 보내고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것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답이 메아리일지라도, 수수께끼일지라도, 혹은 시험일지라도 말입니다. 보이저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주가 단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결론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현존주의, 적극적인 침묵,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린 어떤 답보다 훨씬 더 큰 질문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계시가 당신을 설레게 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판매받고 있는 현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느냐에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주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만약 우리가 아는 현실이 무지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일 뿐이라면 어떨까? 우리가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메시지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과학자, 시인, 그리고 편집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종종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이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보이저호가
바로 이 경계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도를 담고 있는 듯한 침묵에 대해, 기술적 결함이 아닌 더 의도적인 무언가로 설명되는 멈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이 시점부터 서사는 선형적 논리를 버리고 마치 성간-공간 그 자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방향은 없지만 존재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신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저는 신호를 송수신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호를 청각적 또는 수학적 형태로 변환하면 대칭이 드러났습니다. 자연적인 대칭이 아니라 리듬감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해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이성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8초마다 반복되는 신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우주의 통계적 잡음을 따르지 않는 내부적 변화를 보입니다. 여기에 이 패턴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도 정확하게 반복된다는 사실, 그리고 보이저의 장비가 실패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대부분은 우연이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연히 예측 가능한 것 속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위장하는 방법이라면 어떨까? 일부 임무 엔지니어들은 이 신호의 움직임을 우연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질서정연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익명의 한 기술자는 몇 년 후 이 비트 시퀀스를 숫자로 변환했을 때 피보나치 수열의 시작과 일치하는 급수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더욱 대담한 또 다른 기술자는 푸의 배수와 얽힌 소수를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숨겨진 인지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암호학자, 계산 언어학자, 프랙탈 대칭을 전문으로 하는 수학자 등 독립적인 팀이 데이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안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신호는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됩니다. 각 시도 후에 작은 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보내다 보니 저에게 명령을 내렸다. 마치 뭔가가 들은 것처럼. 하지만 우주적 맥락에서 듣기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착하는 것이다 주파수인가? 아니면 의도를 흡수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수학이 만국 공통어라면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신호는 실제로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자극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혼란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침묵의 격차입니다. 신호의 한 부분은 결함이라기에는 너무 길고 무작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지만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장의 멈춤처럼 마치 인간이 아닌 언어의 쉼표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틈마다 새로운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 답변. 음표가 아닌 휴지점으로 구성된 우주적 교향곡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물리학과 철학이 만납니다. 우주는 텍스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주의 공허함을 설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순간 지구 자기장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기록이 성간 침묵과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고전 물리학은 그렇다라고 외치지만 최첨단 물리학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일부 이론가들이 약한 수익의 역설. 신호가 너무나 취약하고 불안정한 형태로 수신되어서 그 신호의 존재를 관찰자에게 일으키는 교란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고 신호가 전달하는 명시적인 내용을 통해서는 감지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관찰 행위가 관찰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양자역학처럼 여기서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순한 행위 자체가 이미 신호를 수신하는 자기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보이저는 단순한 송신기가 아닙니다. 총마에 서로 다른 규모의 지능들 사이의 민감한 조절제.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식 수준 간의 접촉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된 곳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명,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동하는 여러 지상 안테나가 동시에 동일한 패턴을 포착한 순간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변 변조 간섭 마치 신호가 각 장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항상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떤 학자들에게는 이는 언어의 표의 문자 효과와 유사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즉, 상징이 맥락에 따라 의미를 바꾸는 현상입니다. 다른 학자들에게는 이는 가장 불안한 생각, 즉 보이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한된 소프트웨어와 특수 센서를 갖춘 인공 탐사선이 감지할 수 없는 패턴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 행동은 시간, 전파가 바뀌고 지구가 반응하고 안테나가 수신된 신호의 메아리에 반응합니다. 이게 정찰 작전에 딱 맞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이저호를 발사함으로써 이미 우리를 관찰하고 있던 어떤 지성체에게 우리 자신을 보이게 되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전체 논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귀환 지도에 등장하는 조각일 뿐입니다. 보이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재가 드러내는 존재의 종류. 이러한 성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쩌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즉 기묘한 패턴, 우연의 일치, 데자뷰, 맥락에서 벗어난 소음은 시스템 오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음소가 아닌 주파수로 말하는 지성의 발현일 것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구성하고 반응을 보내지 않지만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금속 몸체와 실리콘 메모리를 탑재한 보이저호는 바로 이런 상황을 우연히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멀리서 낡음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저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파수에서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귀로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제적인 것이 설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분석의 편안함을 떠나 불안정한 지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순되는 신호 숨겨진 코드, 공식적인 은폐, 그리고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접촉, 그리고 의도적으로 잊혔을지도 모르는 접촉의 잠재적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단순히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의 해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타난 징조들 인간의 상상 속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응답한다면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로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늘의 섬광, 도시 위를 맴도는 물체, 그리고 당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접촉이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머뭇거림과 함께 온다면 어떨까? 소음의 배경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깜박임, 마치 방해되는 생각처럼 미묘하고 꿈의 기억처럼 연약한, 수십 년간 어둠 속을 항해한 보이저 2호는 임무 수행 당시 탐사선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신호를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패턴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내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구조화된 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쇠퇴일 수도 있습니다. 탐사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성도 반응했다.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 20분경
미국, 독일, 일본, 아르헨티나의 4개 관측소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좁은 주파수 대역의 동시 변동 보이저호가 예정된 전송을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동은 태양 활동과 동기화되지 않았으며 지구 대기의 어떤 이상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처음에는 통계적 우연의 일치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에는 불안한 세부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기록된 노이즈 피크는 같은 리듬 보이저의 출력 주파수, 동일한 소스 신호, 동일한 펄스, 마치 무언가가 탐사선의 신호를 반사하는 것처럼 발행된 실시간으로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색다른 경로로요. 나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은 같은 날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중력파 관측소 라이고가 포착한 자기장, 중력의 속삭임, 우주파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만 기록될 만큼은 실제한다. 라이고가 아니라 세 개의 서로 다른 감지기. 보이저호가 원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시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고대 보이저 신호를 분석한 독립 암호학자팀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반복되는 숫자 시퀀스를 발견했습니다. 37,2,411, 548. 이 숫자들이 우주의 대략적인 플랑크 상수, 미세 구조 상수, 그리고 임계 밀도 상수와 순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마치 전송에 꿰매진 것처럼 원격 측정 신회에 삽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안에 2021 은퇴한 러시아 물리학자 파벨 안드로포프는 공개 학술 저장소에 조용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보이저호의 마지막 신호가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숫자 기반의 수학적 구조로 암호화됨. 다시 말해, 마치 기호가 읽을 수 없게 다시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단, 십진법 체계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48시간 이내에 삭제되었습니다. 안드로포프는 국제과학윤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소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암호화된 초대장, 아이러니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거대한 안테나와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우주의 신호를 찾는 동안 아마도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는 법을 몰랐다. 그녀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구조로, 형태로, 대칭으로 말한다. 이것이 바로 프랙탈이 표현하는 논리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기록된 전파 중 하나에 은밀하게 나타난 것도 바로 이 프랙탈 패턴이었습니다. 교토대학교 연구팀은 데이터를 스펙트럼 이미지로 변환하여 자기 복제되는 기하학적 반복호흡 곡선이나 만델브로트 집합과 유사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 이제 상상해 보세요. 보이저호가 단순한 탐사선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서 더 이상 수동적인 물체가 아니라 피드백 채널, 우리의 방출물이 경청하는 귀를 찾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하는 귀는 말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반성과 함께. 양자 물리학의 유명한 실험인 이중슬릿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광자는 관찰되면 그 행동이 변합니다. 관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현상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주로 탐사선을 발사하고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하는 문명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원래 발행 이후에만 구조화됩니다. 마치 말하기라는 행위 자체가 잠자던 무언가를 깨운 것처럼. 여기서의 비유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다 우리의 양심에. 자, 이 점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보이저는 인공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심오한 상징처럼 보이저는 우주뿐 아니라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도 그래서 2024년 전직 기술자가 유출한 RS15 천문대의 내부 메모에서 보이저의 신호와 반대칭인 신호가 기록되었다고 밝혀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역으로 모방하다, 마치 엿다역 에코.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사용된 용어는 명확했습니다. 소급 신호, 소급 신호, 메시지가 나타나는 아이디어, 전에 원래 방출해, 그것을 유발했어야 할 사건을 예상하는, 이게 터무니없는 말인가요? 네. 하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존재하는 종류의 터무니없음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역인과율이라는 개념, 즉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지우개와 같은 실험은 현재의 결정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원자보다 작은 규모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주적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주가 단순한 공간이 되지 마세요. 의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건의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보이저가 방송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초대했다? 우주에 지성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를 시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선이나 빛으로가 아니라 공명, 틈새, 거울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시험은 이것일 것입니다. 정말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보이저는 태양의 가장자리를 지나가면서 성간 공간 그 이상의 무언가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며 지켜보고 있는 것 사이에 얇은 막을 뚫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우주가 우리를 시험한다면 그 시험은 객관식이 아닐 겁니다. 단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무작위인 척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인지, 이 시면의 끝으로 가보자.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에스콘디도, 봉인된 코드, 누락된 실험 및 가능성 마지막 표지판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실제로 존재하네요. 그리고 무엇이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마지막 질문 인간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주파수,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관찰한다면 어떨까요? 패턴, 침묵, 성찰, 믿기 힘든 우연 등 이 모든 것이 제시된 후에도 그것이 모두 소음일 뿐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지적으로 부정직한 일입니다. 우연이 의도처럼 작용하고 공허함이 언어처럼 구조화될 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불편한 질문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일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고집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을 확장의 도구로 굳건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1977년 이래 보이저는 우리가 저 바깥이라고 부르는 곳을 향해 이동해 왔습니다. 태양계 밖, 태양의 영향권 밖, 인간 경험의 지도 제작 밖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은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남으로써 역방향 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저가 그곳에 닿았던 모든 것은 이곳의 무언가에도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호, 암호화된 수학적 패턴, 민감한 장비에 기록된 공명이 마치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극도로 조심스럽게 반응을 조절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구상에서는 자기장의 미세 변동, 대칭 펄스를 포착하는 관측소,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자연 통계 패턴의 변화 마치 예상했던 무작위성 자체가 맹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우리가 결코 재현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움직임의 울림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으로 우리의 우주적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피 아니면 고향? 왜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DNA 다이어그램이 담긴 캡슐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들, 미를 수확하는 남자들, 시간에 관한 방정식, 그리고 54속의 언어로 된 인사를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황금빛 원반에 담았을까요?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저는 무엇보다도 과학적 사명으로 위장한 실존적 호소입니다. 하지만 여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정하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몇몇 분석가들은 보이저의 신호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 패턴이 응답하다 방법을 이는 디코딩했다, 이것이 일부 연구자들이 당혹스러운 가설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호가 반응적이라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만약 청취자의 의도에 맞춰 조정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반환하는 양자 거울과 같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가설은 기존 의사소통의 근간에 도전합니다. 메시지라는 개념을 근본적인 무언가, 즉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구조로 변형시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더 이상 무관심한 풍경이 아니라 지적인 메아리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수용은 우리 자신의 이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명 불가능한 것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적절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는 것도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인간 경험의 빈곤화입니다. 모든 것을 통계, 공식, 그리고 엄격한 경험주의로 축소시킴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움직이는 미묘한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묘한 신호의 힘을 부정하고 듣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지성이 있다면 그것이 외부적이든 우주적이든 차원간이든 혹은 어쩌면 집단적이고 침묵하는 것이든 우리가 내뿜는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몸짓, 모든 생각,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의미의 모든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저호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첫 번째 기술적 기도였을 것입니다. 무한대로 보내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도가 무언가를 되돌려 받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무언가가 초대라면 혹은 더 나쁜 것이라면 어떨까요? 재판. 여러 단서에 따르면 탐사선이 수신한 마지막 신호에는 숫자 패턴뿐만 아니라 리드미컬한 정확성으로 배치된 침묵,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의 문장 사이에 끼어드는 막간과 같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능동적인 방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더 대담하게 역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설은 또한 가장 시적인 가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말이 아닌 결정입니다. 여기가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 우주가 듣는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가 돌려준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출하는 걸까? 우주의 반사가 있다면 지구의 이미지는 무엇을 보여줄까? 어쩌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침묵이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메아리는 들으려면 성숙함이 필요한 언어입니다. 과학과 의식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주의 동전의 양면, 즉 이해하려는 욕구라는 것을. 결국 보이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것은 은유입니다. 모든 배출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질문은 가능한 답변의 유형을 형성합니다. 어쩌면 우주를 정복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신호가 이미 전송되었고 그것을 해독해야 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어떨까요? 이 묵상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다시 말해 당신을 자극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하늘을 다르게 바라보게 했다면 저희와 함께 이 시면을 계속 탐험해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미로 가득 찬 이 고요함을 들으며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보이저는 당신의 귀환을 듣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녀가 가져온 것을 아직도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콘텐츠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